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와 제임스 팩스턴의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팩스턴은 1,100만 달러 연봉에 개막 로스터 보너스 100만 달러, 인센티브 100만 달러로 보장 연봉 1,200만 달러와 최대 1,3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1년 계약입니다. 타일러 앤더슨과 앤드류 히니, 크리스 마틴과 라이언 브레이저처럼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부활에 성공하는 투수들이 많다 보니 다저스는 재기가 필요한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단이 됐습니다. 얼마 전 다저스는 프런트 오피스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8%를 얻어 17%의 클리브랜드를 제치고 투수 육성을 가장 잘하는 팀으로 뽑혔습니다. 다저스는 타자 육성 또한 34%의 지지율로 30%의 볼티모어를 제친 1위였습니다. 하지만 다저스의 명성에 스크래치 나는 일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1년 1,300만 달러에 영입한 노아 신더가드가 대실패를 했던 겁니다. 다저스는 신더가드의 실패를 통해 다 되는 건 아니구나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오프시즌 리포트를 전달받은 로버츠 감독의 설레발이 있었지만 구속 반등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더가드의 싱커 구속은 2019년 97.5마일에서 2022년 93.6마일을 거쳐 지난해 92.3마일까지 떨어져 한때는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발 투수였지만 구속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신더가드는 9이닝당 2.23개의 피홈런이 80이닝 이상을 던진 172명 중 세베리노 다음으로 나빴고 5.68개의 탈삼진 또한 172명 중 166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동문이었던 신더가드는 도루 환경이 좋아진 지난해 18경기에서 34개를 내줬습니다. 아레나도가 유일하게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신더가드 상대 성공률은 97%였습니다. 다저스는 신더가드가 첫 경기 호투 후 11경기에서 1승 4패 7.84에 그치며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별거 아닌 손가락 부상을 이유로 2달 동안 쓰지 않았고 마감 시한 때 역시 승리 기여도가 음수인 아메드 로사리오와 교환합니다. 신더가드는 클리브랜드에서 조금 나아지며 6경기에서 1승 2패 5.40을 기록했지만 클리브랜드가 웨이버 선수를 무더기로 영입하면서 8월 말에 방출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신더가드는 18경기에서 2승 6패 6.50에 그쳤고 승리 기여도는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을 통해 일말의 기대감도 사라진 신더가드는 에이전트사가 같은 로렌젠과 함께 공개 피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신더가드는 93마일에서 95마일 사이를 꾸준히 던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신더가드에게 관심이 큰 두 팀은 샌디에고와 피츠버그입니다. 두 팀의 대결일 경우 예전 같으면 샌디에고가 당연히 이기겠구나 했겠지만 최근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츠버그가 체프먼에게 1,050만 달러 연봉을 주며 뭔가 해보려는 분위기인 반면 샌디에고는 마츠이와 고우석에게 쓴 3,250만 달러가 올겨울 지출의 전부입니다. 소토, 그리샴, 바로, 카펜터를 내보내며 4천만 달러 이상을 줄인 샌디에고는 1년 1,000만 달러급의 FA 선발을 2명 정도 사지 않을까 싶었지만 신더가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그 정도도 쓰기 어렵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승용 야구야구 영상에서 다이아몬드 스포츠그룹의 지분 일부를 아마존이 사기로 하면서 발리 스포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겼지만 샌디에고는 애리조나와 함께 이미 발리 스포츠와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샌디에고가 영입 대상의 몸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돈이 정말로 없어서라면 영입할 수 있는 선발 투수의 수준은 1년 500만 달러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신더가드 영입으로 끝내게 된다면 샌디에고 선발진은 1선발 조 머스그로브, 2선발 다르비슈, 3선발 마이클 킹, 4선발 페드로 아빌라, 5선발 노아 신더가드가 됩니다. 한편 지난해 디트로이트와 1년 85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로렌젠은 18경기 5승 7패 3.58을 기록하고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됩니다. 로렌젠은 이적 첫 경기에서 8이닝 5K 2실점 승리, 두 번째 경기에서 124구 노히트를 따내며 대성공이 되는 줄 알았지만 이후 5경기에서 2승 2패 7.96에 그치고 선발진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큰 점수차 2경기 등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로렌젠은 153이닝을 던지며 내구성을 증명했고
페스티벌 경쟁력도 보여줬습니다. 올해 7월 짐 릴랜드 감독과 함께 명예전당에 오를 선수들도 발표됐습니다. 내야수로서 3,000안타를 달성하고 5개의 골드글러브를 따낸 것이 지터와 함께 2명뿐인 벨트레는 95.1%의 높은 득표율로 첫 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통산 승리 기여도 93.5가 3루수 역대 3위에 해당되는 벨트레는 첫 해 입성이 당연했지만 95%를 넘겼다는 것에서 투표에 참가하는 기자들의 인심이 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95% 이상을 득표한 선수는 벨트레가 19번째로 그리피, 치퍼존스, 리베라, 지터, 벨트레 5명이 최근 9년 사이에 추가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의 명전 입성은 후안 마리샬, 페드로 마르티네스, 블라디미르 게레로, 데이비드 오티스에 이어 5번째입니다. 쿠어스필드 타자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던 토드 헬튼도 득표율을 지난해 72.2%에서 79.7%로 올려 6번째 도전 만에 성공했습니다. 헬튼의 첫 해 득표율은 16.5%였습니다. 헬튼은 원정 OPS 0.855가 데이브 윈필드, 토니 그인보다 좋습니다. 정말로 첫 턴에 성공하나 싶었던 마우어도 76.1%로 75%의 합격선을 넘었습니다. 마우어는 타격왕 3번을 차지한 유일한 포수이자 아메리칸 리그에서 타격왕을 한 유일한 포수이며 5개의 실버 슬러거와 3개의 골드글러브, 리그 MVP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진탕 부상 때문에 은퇴가 빨랐고 포수로서 때려낸 안타는 2123개 중 1118개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대폭 물갈이된 새로운 투표자들은 자기가 명예전당 선수라고 생각하면 언제 들여보낼 것인가에 차등을 두지 않고 첫 해부터 표를 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통산 1500안타지만 한 번의 타격왕과 리그 MVP 3개의 우승 반지를 가진 포지가 첫 해에 들어가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통산 승리 기여도는 마우어가 55.2, 포지가 44.8입니다. 올해가 9번째 도전이었던 와그너는 득표율을 지난해 68.1%에서 73.8%로 올렸지만 5표가 모자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9번째 투표에서 70.4%를 기록하고 10번째 최종 투표에서 85.4%로 들어간 에드가 마르티네스보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년 입성이 확실시됩니다. 미첼 리포트에 이름을 올렸지만 발코 스캔들 때 순순히 인정함으로써 이른바 착한 약쟁이가 됐던 셰필드는 최종 득표율 63.9%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에이로드는 1년차 34.3, 2년차 35.7, 3년차 34.8로 본즈와 클레멘스의 뒤를 따를 전망입니다. 본즈는 10년차 득표율이 66.0, 클레멘스는 65.2로 본즈, 클레멘스, 셰필드가 거의 같습니다. 반면 앞선 세 선수와 달리 대놓고 약물 검사에서 3번이나 걸린 매니는 8번째 투표에서 32.5에 그쳤습니다. 7번째 투표였던 앤드류 존스는 61.6, 두 번째 투표였던 벨트라는 57.1%를 얻어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1년 만에 10% 이상 끌어올린 벨트라는 사인 훔치기 사태로 인한 징계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어틀리는 첫 해 득표율이 28.8로 3년차에 14.8인 롤린스보다 좋았지만 에드가보다는 나쁜 출발을 했고 역시 미첼 리포트에 이름을 올린 패티슨 6번째 투표에서 13.5%에 그쳤습니다. 은퇴 후 장애를 가진 볼보이에 대한 성추행으로 평가가 급락한 비스켈은 7번째 투표에서 17.7%에 그쳤습니다. 평가가 너무 야박하다 싶은 마크벌리는 4번째 투표에서 8.3%를 얻어 첫 해보다도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올해가 첫 투표였던 선수들은 데이빈 라이트가 6.2%로 5% 탈락 기준을 간신히 넘겼고 호세 바티스타, 빅터 마르티네스, 바톨로 콜론, 맷 할러데이, 에드리안 곤잘레스, 브랜든 필립스, 그리고 한 표도 얻지 못한 호세 레이에스와 제임스 실즈는 광탈하게 됐습니다. 내년 명예전당 투표에는 이치로와 사바시아, 킨슬러, 페드로야, 킹 펠릭스, 툴로이츠키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겔 사노는 에인절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와 함께 파이프라인 4위에 올랐으며 2015년 신인왕 투표에서 코레아와 린도에 이어 3위를 했던 사노는 미네소타가 박병호를 영입하고 외야로 내보내면서 커리어가 꼬이기 시작했고 과체중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20경기 1홈런, 타율 8푼 3리에 그치고 미네소타를 나왔던 사노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에 실패했고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